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의 읽기, 마음과 능력을 연구하는 교육심리학자 신종호입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그냥 그림만 보고 바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자꾸 상상하면서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림책이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림에 압축된 어떤 상징적 의미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고, 이 생각하는 힘이 나중에 공부하는 힘으로 연결될 수 있죠. 이 앤서니 브라운 책을 보면 글 다음에 그림이 제시돼요. 근데 글과 그림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림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거든요.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는 활동,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림과 글의 간극들을 자꾸 메우는 경험들을 누적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메타인지의 힘이 키워줄 수 있는 거죠. 앤서니 브라운의 그 겁쟁이 윌리 동화책을 보면 아이가 처음에는 좀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위축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내 모습인데 라고 하는 동일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막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결과를 보면 저 사람 나하고 다른데? 내가 저 사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비슷한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공부할 때 아이들이 자신감을 보이는 거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의 차이는 부모님의 행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공부하는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지지해 줬느냐, 아니면 결과만 보고 너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작은 거라도 아이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꼭 큰 결과, 아주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책에 있는 줄거리를 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책을 읽다가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든지,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자기 이야기를 부모님하고 나누는 것은 되게 중요한 독서의 결과인 거죠.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세상을 열어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독서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화책 이야기를 읽다 보면 숲속에 혼자 사는 할머니 마녀일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보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앤서니 브라운의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할머니가 정말 자기를 지켜주는 좋은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일종의 신선한 인지적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다른 각도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힘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동화책을 보면서 그런 반전의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면 인지적 유연성이 커지고, 이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내용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유연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동화책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상황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게 되면 공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좋은 관계, 또 사회적 리더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게 감정의 힘입니다. 우리가 정서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서지능을 키우려면 감정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 동화책이 자신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 능력으로 전환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도움을 주죠. 따라서 감정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서 자산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동화책을 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 감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장해야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감정 문해력도 되게 중요하죠. 교육심리학자로서 또는 문해 연구자로서 앤서니 브라운 책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처음 특징은 잔잔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즉 감정의 경험을 잔잔하게 내가 경험하고 몰입하는 그런 스토리, 그림들이 이 앤서니 브라운 책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감정 문해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산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앤서니 브라운 책의 특징은 여백이에요. 글도 압축되어 있고 또 반전되는 그림도 많아요. 그 간극을 아이가 상상하면서 채우는 기회를 갖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어요. 생각하는 힘은 결국 공부하고 나중에 자기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되게 중요한 지적 자산입니다. 이 앤서니 브라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건강함도 키우고 생각하는 능력도 키우면 공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림책은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어야 될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앤서니 브라운 책을 부모님이 읽어보십시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풍부한 정서적 경험과 상상력, 많은 여러 가지 교차적 경험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어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앤서니 브라운은 우리 성인들에게도 많은 생각과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함과 생각의 여유를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